2021 의성군 언택트 일자리 박람회 취업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취업 특강이 여러분들의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취업 특강은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미지도 잡고 취업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취업에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당신의 선택은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구직자가 아니라 면접관이라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지금 구직자가 아니라 면접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2명의 지원자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2명의 지원자의 소개를 가만히 들어보시고 내가 면접관이라면 2명 중 누구를 뽑을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명 중 1명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지원자입니다. 당신의 선택은입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나 그리고 자세, 표정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쳐 흘러 그 이미지가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느낌을 주었고 부지런하다라는 첫 인상을 면접관에게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좀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지원자의 즉흥적인 면이나 고집스러운 점 그리고 좀 시기심이 강한 모습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지원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원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걸어 들어오는 걸음걸이, 표정에서부터 굉장히 질투가 강한 시기심을 보이고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는 인상을 면접관에게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니까 즉흥적이기는 하지만 부지런하고 똑똑한 면이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지원자와 두 번째 지원자 중 반드시 1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원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제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즉흥적이고 고집세고 시기심 강한 거나 시기심 강하고 고집세고 즉흥적이고 부지런하고 똑똑한 것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부정적 모습을 보여줬을 때와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면접관에게 선택받는 그 결과는 180도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과연 2명의 지원자 중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먼저 보인 위의 지원자를 뽑으실 건지 아니면은 좀 부정적인 모습을 처음에 보였지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밑에 지원자를 뽑을 건지 선택을 하신다면 과연 어떤 지원자를 선택하실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정답을 좀 이제 공개해 드릴게요. 면접관의 뇌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말 단순합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우리의 첫인상이 조금은 좀 부정적일지라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면접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나를 표현하거나 보여줄 때에는 첫 인상이 부정적일 경우 뒤에 아무리 긍정적 모습을 보여도 면접관에게는 나의 긍정적 모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처음에 똑똑하고 부지런하다라는 긍정적 첫인상이 면접관에게 먼저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뒤에 내가 조금은 부정적 모습을 보이더라도 저 지원자 긴장했으려니 생각하고 면접관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초반에 내가 부정적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미 면접관의 머릿속에는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이 사로잡혀서 아무리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해도 그 부정적 고정관념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에서 이미지 메이킹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초도 효과 때문입니다. 초도 효과.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첫 인상을 판단하는 시간 고작 6초뿐이 안 된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땡! 이 짧은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면접자에게 면접관에게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 하는 첫 인상을 남기고 면접을 시작한다면 우리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보다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또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좀 이렇게 드러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면접 제대로 알고 시작한다면 이미지 메이킹을 왜 배워야 되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면접이 가진 뜻이 뭘까요? 네, 면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서로 대면하여 만나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즉 대면하여 서로 만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행동 자체를 우리는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외형적, 즉 보여지는 면이 중요하겠구나.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보여지는 면은 어떤 면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하나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좋은 표정, 좀 호감 가는 표정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이제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상을 선택할 때에도 신경을 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외형적인 이미지는 면접에서 중요한데 외형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면 참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표정이라던가 입고 있는 의상, 그리고 이제 걷는 걸음걸이,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이야기할 때 간간히 쓰게 되는 이런 바디랭귀지, 몸짓 같은 것도 다 면접에서는 평가받는 나의 이미지적 요소입니다. 외형적으로 확인되는 모든 것이 평가되겠구나라고 느껴지시죠? 근데 면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구나, 스캔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라던가 말을 통해서 언행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접은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언행 따위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야 한다면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참 엄청 중요한데요. 이 청각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목소리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밝기, 속도, 장단, 고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필기시험 후에 최종적인 심사평가 이러한 것들을 면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필기시험을 통해서 걸러질 사람들은 이미 걸러지고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지가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뜻이 뭘까요? 형, 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미지는 참 재밌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 또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타인이 나를 보고 느낀 내 모습 또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해 비친 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타인이 나를 보고 느낀 내 모습 또한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이 나를 보고 느낀 내 모습, 이걸 면접에서 달리 이야기한다면 면접관이 나를 보고 느낀 나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나의 이미지입니다. 면접관이 보기에 저 친구 표정이라던가 자세, 걸음걸이가 굉장히 도전정신이 있어 보인다. 표정이나 자세, 걸음걸이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네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왠지 좀 소극적인 친구인 것 같아. 왠지 좀 비판적인 친구인 것 같아 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 평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내 성격은 전혀 비판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면접관이 나를 보고 느낀 내 모습이 그러하다면 우리 면접에서
마이너스, 감점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 비친 나의 모습과 타인이 나를 보고 느낀 내 모습의 공통점, 즉 긍정적 공통점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면접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특강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인이 나를 보고 느낀 내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나의 얼굴, 크게 이야기해서 나의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타인이 관찰하고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 이유는 타인이 나를 보고 느낀 내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과 타인이 나를 보고 느낀 내 모습의 갭을 줄이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면접에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면접을 보기 전 우리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는 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이미지 메이킹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구직자의 이미지입니다. 즉, 나 자신의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원회사 직무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첫 번째, 구직자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나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취업할 회사, 내가 일할 직무가 있잖아요. 즉, 나의 이미지와 지원회사 직무적 이미지를 이렇게 서로 만나게, 교차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을 크게 만들어주는 과정, 이 과정이 스텝 3, 3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단계 1, 단계 2, 단계 3를 거치면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분석해보고 또 여러분이 취업하고자 하는 지원회사와 직무적 이미지를 분석해본 다음에 여러분의 이미지와 여러분이 취업 희망하시는 곳의 이미지가 겹쳐지도록 교집합이 많아지도록 여러분의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미지는 좀 이러한 것 같아요 라는 이미지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좀 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미지 메이킹 팁을 드릴 수가 있는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거울 있으신가요? 자, 거울이 없으시다면 일단 좀 일시정지하시고 거울부터 옆에 좀 준비를 좀 시켜놓고 강의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거울 준비되셨나요? 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근데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나 분석,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분석하는 이미지 메이킹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거울을 통해 비친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조언을 조금 드려본다면 사진을 좀 찍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진을 찍으십니까? 네, 저는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플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사진을 찍고요. 그 정면으로 좀 사진 찍으면 안 예뻐 보여서 이제 얼짱각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껏 이렇게 몸을 조금 옆으로 해서 보다 좀 이렇게 날씬해 보이게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어플로 찍은 사진과 실제 나는 다르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좀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나를 분석하는 방법이 될 텐데요. 규칙은 어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네, 어플을 이용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얼짱각도 이런 것도 금지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정면, 정면으로 나의 얼굴을 카메라에 인식시킨 다음 사진을 찍으시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 사진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모르는 사람을 묘사한다라는 느낌으로 알려준다. 즉 스스로 분석해보는 방식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나를 진단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플 이용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사진 찰칵 찍은 다음에 그 사진에 나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거 나 아니고요. 제3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모르는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떠한지, 네, 사진에 찍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피부 상태, 헤어, 체형, 패션 스타일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지 않는가, 이것도 굉장히 표정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크게 웃으려 하지 말고 그냥 무표정하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우리 한번 있어 볼까요? 저 화난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네. 자, 동양인들은 실제로 입꼬리 있잖아요.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위쪽으로 발달되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억지로 막 이렇게 웃으려고 하면 광대가 막 달달달 떨리면서, 그죠? 굉장히 얼굴 근육이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아래로 내려가 있는 입꼬리를 올리기 위해 근육이 안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 힘을 주지 않으면, 입꼬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꼬리는 밑으로 살짝 이렇게 처져 있어서 화나지 않았다니까요. 상대방에게 쟤 되게 무표정한데 뭔가 좀 이렇게 불만이 있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다수 그래요. 입꼬리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억지로 웃고 있지 않을 때 그냥 무표정한 상태에서 필터를 제거하고 그냥 정면 사진을 탁 찍었을 때 나의 입꼬리가 얼마나 좀 내려가 있는지, 그렇게 내려가 있는 입꼬리를 면접관이 바라본다면 과연 어떤 느낌을 가질지 객관적으로 자기를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는 어떤가요? 목과 허리, 등이 곧게 펴져 있는가, 이거죠.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한 10분, 20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뭐 어깨가 굽는다거나, 그러니까 등이 앞으로 좀 이렇게 쏠린다거나, 아니면은 좀 몸을 좀 비대칭적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도 사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부 상태, 헤어스타일, 체형도 다 마찬가지니까 한 번 정도 사진을 찍어서 객관적인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좀 진단하시면서 나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분석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바로 구직자 이미지 진단, 그 두 번째 지원회사 직무 이미지가 구직자의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나를 분석한다는 건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걸 의미하고요. 너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지원회사, 내가 일하고자 하는 직무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씨가 조금 작죠? 크게 제가 키워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좀 손꼽으라 하는 그 대기업 있잖아요. 그 대기업의 이미지를 진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대기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CJ 하면 25세에서 29세로 연상되며 우리나라 대기업 중
보다 젊은 이미지로 느껴집니다. 라고 평가를 했고 GS나 STX, 두산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4세 정도의 이미지, 포스코나 한화는 35세에서 39세의 보수적 이미지로 느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대기업,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25세에서 29세, 굉장히 젊은 이미지, 혹은 좀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또 어떤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좀 남성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업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는 우리 무엇을 느끼나요? 유사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랑 좀 비슷한 사람에게는 왠지 좀 이렇게 친근감이 가잖아요. 다가가기 어렵지 않죠? 네. 하지만 나랑 너무 좀 다른 느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호기심이 들긴 하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너를 분석한다는 것,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분석하고 지원, 직무를 분석한다는 건 나와 회사 사이에 유사성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와 유사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처럼 면접관도 우리 회사, 우리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나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구직자, 지원자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라는 것,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회사를 분석하고 직무를 분석한다는 건 유사성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취향을 분석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취업도 안 해본 그 회사, 내가 일도 안 해본 그 직무, 과연 그러한 것들의 이미지는 어떻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어떠십니까? 요즘에는요, SNS를 통해서 검색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신입사원 혹은 내가 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회사 관련 신입사원이나 직원들의 얼굴을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한 이미지 검색이 조금 어렵더라도 SNS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회사를 검색하시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들을 검색하시면 그들의 이미지를 많이 여러분들은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쭉 모아서 검색을 쭉 해보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의 사람들은 첫 인상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조금 이렇게 판별해 보실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회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강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좀 내성적인 얼굴, 좀 이렇게 내성적인 어떤 모습이나 특징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지, 외향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는 건 첫 번째, 나 분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 정말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A, P, I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영어 보이시죠? API 진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미지를 진단하는 진단지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A는 무엇입니까? 내 첫인상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인상이 될 수 있는데요. 첫인상은 따뜻한 첫인상을 가진 사람과 차가운 첫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나뉜답니다.
네, 저의 첫인상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사람들을 딱 보면 이 사람 기억나시죠? 6초, 그러니까 6초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머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차가운데 하는 그 첫인상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의 첫인상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P는 성격입니다. 우리 왜 그 사람의 좀 그러니까 얼굴이나 외형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모습만 보더라도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저 사람은 좀 성격이 좀 야, 셀 것 같지 않니? 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울 것 같아 라는 이야기 하죠. 네.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성격은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부드럽다, 강하다 이렇게 나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잘 들어줄 것 같고 조직 생활을 잘 할 것 같은 이미지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되고 예스, 노가 분명하고 이거는 싫어, 이거는 좋아 라는 그 호불호가 분명하거나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성격이 강한 이미지를 가졌다 이렇게 평가된다고 하니까 나의 이미지는 부드러운 쪽에 가까운지 강한 쪽에 가까우신지 거울을 보시거나 아까 찍은 사진을 관찰하시면서 나의 이미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API입니다. 마지막 I는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향을 분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제가 좀 이렇게 얌전해 보이나요? 아니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활발하고 좀 이렇게 명랑해 보이나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얌전해 보이지는 않죠? 네. 네, 우리는 그 상대방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해도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마지막 I, 성향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은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네. 저 사람은 굉장히 명랑하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으로 보이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 나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 잔소리 같지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거울 보시고 하셔도 상관없고 찰칵찰칵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시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사진을 찍어서 내가 관찰한 내 모습, 이거 나 아니라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첫인상 어떻습니까?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따뜻하신가요? 네. 나의 모습, 성격 어떻게 보이나요? 나의 이미지가 좀 이렇게 성격으로 드러났을 때는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나요?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나요? 하고 계시죠? 성향 어떻게 느껴집니까? 내성적으로 보이십니까? 조금은 적극적이고 외향적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를 좀 이제 객관적으로 API, 첫인상, 성격, 성향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의 이미지를 분석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를 검색하셔도 상관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포털 사이트나 다양한 SNS를 활용하셔서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검색하시면서 그들에게 느껴지는 유사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을 좀 검색해 보니까 차갑고 조금은 강하고 외형적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실제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나의 이미지와 너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미지는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우시다면 제가 이런 상황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였고 오늘 아침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좀 이제 오케이 마음에 들었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것에 자신감이 넘쳐 흐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왠지 뭐 이렇게 뚜렷하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빨리 집에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나의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자기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외모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느끼는 이 이미지로 사고와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면접을 보는 우리 많은 구직자들은 저는 자존감이 없어요. 저는 면접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떨리고 막 긴장돼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냐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의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이미지를 훨씬 더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비치는 나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나의 사고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어 자존감도 낮아지고 면접 앞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는 건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나를 위한 행동입니다. 내가 내 외모에, 나의 행동에, 나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주문을 걸어야만이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느낄 때에도 자존감이 높은 나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나의 이미지, 무엇부터 관리해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첫인상을 관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인상의 중요성입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기억하시죠? 6초. 네, 진짜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첫인상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40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접 10분, 20분이면 게임 끝입니다. 내가 6초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면접관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면 나에게 이런 40시간은 주어지지 않으니까 면접관의 머릿속에는 나의 부정적 느낌이 계속 기억되고 간직될 겁니다. 네, 첫인상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얼마라고요? 40시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첫인상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첫인상 진단 테스트 좀 재미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10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해당한다 싶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한다 싶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접으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손가락 10개 쫙 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펴셨죠? 해당하시면 접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주 의식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이런 것을 자주 의식한다 하시면 손가락 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대인관계를 유지할 때 상대방에게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해당하시면 손가락 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있는 시간이 크게 나는 좀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 처음 만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도 잘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번째, 평소 잘 웃는 편이다. 네. 피부톤이 맑고 건강하며 피부가 촉촉한 편이다. 해당하시면 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손가락 하나도 안 접으신 분 설마 안 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세는 반듯한 편이다. 걸음걸이는 보기 좋은 편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시면 접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 인상이 좋고 친절하다. 여덟 번째, 사람들과 말할 때 말투에 신경을 좀 많이 쓴다. 아홉 번째,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경청하며 우리 이제 리액션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하는 편이다.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면 외모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어떠신가요? 제가 이 첫인상 진단 테스트라고 하면서 10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하나하나씩 그 문항을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신다면 좋은 첫 인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10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좀 승리하기 위해서도 이 10가지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죠. 제가 이제 손가락 접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몇 개의 손가락이 접어졌는지, 몇 개의 항목에 해당되셨는지를 하나하나씩 관찰해 보겠습니다. 혹시 손가락 4개 이하로 접고 계십니까? 네. 첫인상 테스트 결과 여러분들은 불안형입니다. 네. 당신의 이미지는 좀 이렇게 차갑고 도도하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피곤해 보여서 상대방에게 안정적 느낌을 주지 못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이제 불안한 느낌을 준다 하여 첫인상 테스트 결과 여러분들은 불안형으로 뽑히셨습니다. 5개 이하면은 네, 평범형입니다. 반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딱히 눈에 띄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집 오빠, 옆집 언니, 어디선가 본 듯한 당신이니까 뚜렷한 나의 첫인상은 없다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평범한 축에는 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6개에서 7개 되신다면 이제부터는 상대방에게 좀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스타일로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셨고요. 첫인상 테스트 결과 8개 이상이 넘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굿! 호감형이십니다. 굉장한 매력 덩어리로 친해지고 싶은 첫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되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재미삼아 여러분들과 테스트를 해보기는 했지만 첫인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10가지 질문에 yes, yes, yes를 외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1위가 얼굴 표정이랍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예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네, 좋은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첫인상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외모, 표정, 옷차림, 이러한 것들이 한 80% 정도 상대방에게 첫인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효과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죠? 초도 효과입니다.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전반적으로 인상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 우리 이 효과를 초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면접 보시잖아요? 네, 면접장에 들어가는 걸음걸이, 내가 면접 볼 장소에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나의 대기 자세, 그리고 자기소개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공손한 인사 자세, 이렇게 면접관에게 처음 보여주는 나의 긍정적 정보들 있잖아요. 이러한 정보는 여러분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첫인상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초도 효과 때문입니다. 후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상의 특성이 다른 특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나 매력 때문에 관찰하기 어려운 다른 요소까지도 크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후광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진짜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저 친구랑 있으면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 라는 느낌을 주는 혹시 친구 있지 않으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후광 효과입니다. 면접은 이쁜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빛이 상대방이 느꼈을 때 총기 있고 열정적으로 보이고 또렷한 느낌을 준다면 그런 눈빛이 후광 효과가 되어 다른 모든 것들도 좋게 평가될 수 있고 나의 미소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경쟁력 있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하면 나의 미소가 후광 효과가 되어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좋게 만들고 좋게 평가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거울도 보시고 사진도 찍어 보셨잖아요. 나의 거울을 통해 비친 모습, 또 사진을 통해서 비친 모습들 중에 후광 효과가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비 효과는 너무 매력적인 상대방과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되어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에는 나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같이 면접을 보느냐, 네, 나의 경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내가 평가 좀 절하되기도 하고 내가 또 평가가 되게 좀 잘 되기도 하니까 그러한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성의 효과입니다. 부정적인 특성이 긍정적인 특성보다 상대방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면접은 10분, 20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분, 20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10가지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부정적인 느낌을 면접관에게 주게 되면 잘한 10가지를 기억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실수한 그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 이게 부정성의 효과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네, 10분, 20분만 버티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특징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사효과라는 또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유명한 사람과 있을 때 사회적인 지위나 나의 좀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간다, 뭐 이러한 어떤 특징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은 첫인상과 관련된 재밌는 심리 효과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인상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좋은 행동과 태도로 인해서 우리의 첫인상을 조금 이제 고쳐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첫인상을 조금 바꿔볼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시각 언어, 청각 언어, 내용 언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서로와 서로 소통을 주고받는데 시각 언어, 청각 언어, 내용 언어 중에 시각 언어가 100점 만점에 55점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내적인 이미지와 외적인 이미지 중에서 내적인 이미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적, 즉 보여지는 이미지는 시각 언어, 즉 55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외적 이미지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엘버트 메러비안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글자 있잖아요. 저 글자요. 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야! 이렇게 읽으신 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해보고 야! 뭐 이렇게 읽으신 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내용 언어는 똑같이 뭐예요? 야지만 우리 저 야를 야라고 읽으면 혹은 야 라는 이런 바디랭귀지와 함께 읽게 되면은 저 사람 뭔가 화가 났구나, 야 큰일이 났다, 불만이다 라고 느끼게 되죠. 그런데 저 좀 애교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읽었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구나, 좀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좀 이렇게 사이에서 뭔가 좀 이렇게 앙탈을 부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야라는 내용 언어지만 어떤 청각 언어와 어떤 시각 언어로 이 야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버트 메러비언의 법칙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사과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야, 그게 넌 죄송하다는 말투야? 라고 상대방에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적 있지 않으십니까? 소통할 때에는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시각적 이미지나 청각적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눈과 입이 웃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긍정적인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표정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표정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감 있는 말투,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말투, 친절하고 따뜻한 느낌이 묻어나는 말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첫인상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투와 표정을 호감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저는 이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웃는 얼굴로 화낼 수 없다 전략입니다. 네, 사람의 뇌는요 굉장히 단순해서 행동과 상상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왜 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화가 났구나, 뭔가 큰일 났구나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화가 난 야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라는 이렇게 화를 표현하시는데 표정은 웃으셔야 합니다. 이거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십시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야라고 화를 내는데 웃어서 표현을 해봐라? 굉장히 안 되죠.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뇌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상상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 이게 사람의 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입꼬리를 웃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뇌는 진심으로 웃는다라고 인식하여서 자연스럽게 뇌가 인식한 것과 같은 표정과 말투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거울을 보시면서 개구리 뒷다리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짝 입꼬리를 올려주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조금은 호감 가는 말투와 호감 가는 좀 표정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복장을 통해서 나를 이미지 메이킹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강의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개구리 뒷다리 네, 하면서 좋은 표정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보실 때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오피스룩을 완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접을 보신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를 좀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장에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복장은 어때요? 단정한 옷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과연 단정한 옷의 기준은 뭘까요? 굉장히 좀 이제 애매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 오피스룩에서 단정한 옷, 야하지 않는 옷이라는 것은 바로 3대 7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셨을 때 보이는 것은 3, 보이지 않는 건 7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마 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치마를 입게 되면은 구두를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치마의 길이를 체크하실 때에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두를 신고 한번 서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무릎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무릎 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딱 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꼽에서 구두까지의 길이를 눈대중으로 이렇게 재신 다음에 배꼽에서 구두까지의 길이를 눈대중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재신 다음에 그 절반에서 3cm 정도 위로 올라오는 길이가 적합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다면 다시 한번 표현을 드릴게요. 배꼽에서 구두까지의 길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눈대중으로 이렇게 재시는 거예요. 한 반 정도 되는 적정 길이가 나오죠? 그 반 정도 되는 적정 길이에서 3cm 정도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는 요 길이가 적당한 길이라고 하니까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는 적절한 치마의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접을 볼 땐 액세서리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그거 알고 계시죠? 아니, 귀걸이 하나를 하면 나의 얼굴이 상대방에게 1.5배 더 예뻐 보인다면서요? 네. 여러분들 과한 액세서리는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액세서리는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귀걸이, 목걸이, 시계, 뭐 반지 이런 우리가 착용하는 액세서리 중에서요. 비즈니스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액세서리. 뭘까요? 네, 맞습니다. 시계입니다. 업무를 할 때에는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액세서리용이 아니라 비즈니스용 시계를 차고 면접을 보신다면 저 사람은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무언의 이미지, 즉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하나를 하시되, 그러니까 무조건 필수적으로 액세서리를 하실 경우에 시계를 하시되 거기에 더해서 귀걸이, 목걸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시계에 더해서 반지, 귀걸이를 하여 3개 이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이 적당한 액세서리 착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계는 비즈니스적으로 나를 좀 긍정적으로 커리어 우먼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시고요. 시계를 제외하고 2가지 정도 더 하실 수가 있는데 귀걸이,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렇게 선택형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활동하기 불편한 액세서리는 그 어떤 액세서리도 착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은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성분들은 너무 맨 얼굴도 좋지 않습니다. 화장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직장인으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있다라는 표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는 않은 적정한 화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요즘에는 퍼스널 컬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이제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톤을 이야기할 때는 웜톤과 쿨톤으로 나뉩니다. 웜톤과 쿨톤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혹은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금색과 은색 색종이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거울 앞에 쓰시는 겁니다. 아무 색이 없는 흰색 옷을 입으신 다음에 금색 색종이, 은색 색종이, 금색, 은색, 금색, 은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색종이를 교차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얼굴이 화사해지면서 잡티가 커버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게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금색, 은색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우리가 왜 금색은 웜톤, 쿨톤은 은색이 어울린다라고 하니까 색종이를 이렇게 이제 교차시켜서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결정을 하시고 그에 맞는 색상 조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비즈니스 슈트를 통해 그 스타일을 완성하시면 되는데요. 남성에게 비즈니스 슈트는 아이언맨의 슈트처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슈트를 입느냐는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대로 바르게 장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렌드를 너무 쫓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치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행에 너무 민감하시게 되면 그것 또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전달할지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슈트를 입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색으로 말하는 겁니다. 남성분들이 입으실 수 있는 슈트는 네이비, 블랙, 그레이 이 3가지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무난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슈트는 네이비 슈트입니다. 실제로 블랙 슈트보다 네이비 슈트를 입었을 때에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이비 슈트가 가지는 느낌은 이 네이비색이 열정적이고 도전 정신 있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보이는 색이라 하여
상대방에게, 면접관에게 내가 보다 젊게 보이고 열정적이고 도전정신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네이비 슈트 적극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네이비 슈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색은 블랙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너무 마르신 분들이 블랙을 입으면 체형이 더 왜소해 보이고요. 실제로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블랙을 입으면 오히려 체격이 더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블랙을 선택하실 때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차콜 그레이 색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차콜 그레이는 내 얼굴이 너무너무 동안이다 하시는 분들만 차콜 그레이를 좀 입으시기 바랍니다. 면접을 볼 때 너무 동안인 것도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콜 그레이는 살짝 나의 무게감을 주는 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픽 추천드리는 색은 네이비 색깔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와 셔츠도 전략적으로 하시는데요. 셔츠는 목 둘레보다 한 2cm 정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봤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감, 공간감이 느껴지시게끔 목 둘레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V존은 색상 대비를 완벽하게 했을 때 더욱더 남들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를 좀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네이비 슈트에다가 색상 대비라 그랬죠? 네, 레드 넥타이를 한다거나 좀 이렇게 레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는 넥타이를 하시면 색상 대비 효과 때문에 강렬한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다. 코디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십시오? 그냥 무난하게 솔리드를 하시는 것, 민무늬, 아무 무늬가 없는 넥타이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슈트를 선택하실 때 너무 유행에 민감하게 따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재킷의 라펠이라던가 폭이 너무 좁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이의 폭도 너무 좁은 타이들이 많은데 우리가 비즈니스 슈트를 이야기할 때의 타이의 폭은 한 7cm 정도가 가장 적당한 타이의 폭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넥타이의 폭을 7cm 정도에 맞추고 그 넥타이에 어울리는 재킷의 라벨, 폭을 결정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이와 셔츠를 선택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품 활용을 적절하게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안 되는 액세서리 다 한번 골라보십시오. 안 되는 소품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남성들은요. 귀걸이 무조건 안 됩니다. 색깔 있는 양말? 네, 무조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블랙, 네이비 정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두와 동떨어지지 않는 양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안경 같은 경우에는 너무 태가 두껍지 않다면 내 안경은 무난한 경우에서는 착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계? 네, 시간 관리를 잘하고 업무 능력 있어 보입니다. 강추하는 액세서리입니다. 비비크림이나 약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요즘에는 또 남성분들 잡티나 이런 것도 커버하고 너무 긴장되면 얼굴 붉어지는 경우에는 그 커버를 위해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적절한 메이크업은 추천하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셔츠는 화이트 또는 재킷과 같은 계열의 셔츠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 V존, Y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밝은 톤의 셔츠를 입으셔야지만 반사 효과 때문에 얼굴이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타이는 색상 대비되게 입으시는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슈트의 색깔이 어느 정도 들어간 타이를 선택하시는 건 무난하고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이나 붉은 계통의 타이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뢰감이 느껴지는 슈트는 이야기 드렸죠? 네이비 컬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벨트나 양말은 슈트와 같거나 구두와 같은 컬러를 좀 선택하시면서 무난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구두는 단정한 구두를 좀 선택하셔가지고 검정 레이스업이 가장 적절한 구두다라고 하니까 비즈니스 슈트를 올바르게 선택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즈니스에서 복장은 나의 신뢰감과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신뢰감과 나의 마음가짐을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비즈니스 슈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미지, 경쟁력을 확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의성군 언택트 일자리 박람회 이미지 메이킹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긍정적 이미지를 확보해서
면접에서 자신감 있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면접관에게 어필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